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좀 일찍 잘 들어오시네요. 어, 저를 존경하시는,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한 10명 정도만 차면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제가 혼자 제본했거든요. 아직 배포는 안 되는데, 검수하려고, 출판하는데 검수하려고 이거 제본해서 혼자 읽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이거 원래 조그만 책을 하려 했는데 조그만 책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곤란함을 느껴서 제가 좀 빼야 되는 상황까지 와요. 이 책 내용이 제가 조인트십 책을 낸 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다 1년 동안 쓴 내용이에요. 제가 사업하면서 통찰이 오거나 느꼈던 것들을 쓴 내용이고, 이 책을 완성이 거의 돼가다 보니까 어, 뭐라고 할까? 이제는 뭔 책을 이제 내야 되지 할 정도로 점점 할 말이 없어. 점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책을 다른 걸 뭐 자기계발서 읽어도 거기서 거기고, 맞아. 이제는 약간 포지션을 약간, 야, 유동적으로 융합을 좀 다른 분야를 또 파봐야 되겠다. 야, 여기 1인 기업 분야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긴 하는데, 음. 아무튼, 더는 안 들어오시려나? 음. 한 5분에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바로 이거 보이시나요? 하이티켓 이 책을
지금부터 370페이지까지는 아니고 아마 이게 목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총 7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케이스 스터디까지 다룰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일주일에 한 2장 정도씩이 목표로 하는데 제가 원래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저도 이거 내가 아니까 책을 썼겠지. 아니까 책을 썼긴 했는데 이게 내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그때 조인트식 강의에서도 그런데 이게 나의 내용이다 보니까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진도가 나갈지는 잘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서문 얘기하고 오늘 1장, 2장까지 한번 하고 다음 주는 3장, 4장 그리고 4장이 많네. 그다음에 그다음 주는 5, 6장, 7, 8장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딱 1시간씩 끊어서 할 건데 해볼게요 한번. 이거는 5월 달이나 6월 달에 출판이 되는 책이고 기거스라는 사이트에 가면요 이 책 원문 다 볼 수 있고 PDF로도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그냥 훅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고 그냥 다 공개할게요. 그냥 다 공개할 거니까 종이책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책을 이제 나오면 구매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해설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문에 제가 처음 쓰는 책이에요. 마케팅 책이. 사실은 모든 그 책에는 마케팅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대놓고 마케팅이라는데 그 안에는 또 마인드도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대놓고 마케팅 책이다라고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우선은 트렌드 2026년의 마케팅 트렌드는 제가 2019년부터 했던 하이티켓 트렌드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 하이티켓 퍼널이라는 게 뭔지를 좀 상세하게 마인드서부터 사업 기획 마케팅 뭐 이런 걸 다 정리한 거예요. 19년서부터 제가 그 하이티켓 마케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미국의 그 컨설팅닷컴에서 좀 따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거의 한 몇 년 전이죠. 거의 10년 전부터 있었던 트렌드고요. 그걸 좀 가져온 건데 미국에도 이런 게 올라온대요. 실내 침체.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이 트렌드가 되게 빠르죠. 사실은 3, 4년 전만 해도 마케팅 설계자가 3, 4년 전에 나왔고 그거 후속작으로 해서 지금 강의 플랫폼 시장도 엄청 커졌고 커지다 보니까 여러 자본도 많이 나오죠. 막 추정 유식분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은 이제 뭔가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제가 컬럼 계속 써왔어요. 사실 예언을 계속했어요. 이 트렌드 빨리 끝날 거다. 하이티켓으로 가야 된다. 마스터마인드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7년 동안 A그라운드 생태계에서 100여 건 이상의 컨설팅 비즈니스를 제가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다 공유하는 시간을 제가 갖는 거거든요. 기존에 뭐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뭐 이런 고액 온라인 강의 모델을 왜 안 먹히는지, 왜 고액 온라인 강의 모델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야 이제 KBS에서 추정 60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제 강의 플랫폼에서도 이런 얘기를 조금씩 뭐 커뮤니티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해서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걸 안 하지만 저희가 조금씩 이제 해보려고도 하는데 뭐 무료 책 퍼널 정도만 하려고 하거든요. 전환 비용이 한 오픈방에 이게 떨구려고 하면 4,000원에서 1만 원 정도? DB를 모아도 온라인 강의를 손쉽게 팔배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딱 2주 광고를 통해서 모으고 매출을 1억 발생시키는 게 딱 한 달이면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2년 전에 3일 강의로 거의 8천 정도의 매출 올리고 플랫폼 역할에서 강사 써서도 한번 해봤는데 살짝 하다 그냥 바로 안 했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근데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게 이제야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예.
지금 유튜브만 틀어도 계속 광고 나오죠. 부업 강의가. 예전에는 거의 없었고 제가 19 년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뭐 저 같은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엄청 많아요. 근데 신뢰가 좀 인제 좀 침체되는 시기가 온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제 신뢰 침체 때문이라고 하지만요. 사실 고객 확보 모델 자체가 무너진 거고 그거를 인제 적응하고 시장에 적응하고 하면은 인제 아직까지 가치를 준 고객은 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고객을 확보할 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일반인이 오면요. 일반인이 오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고객 A가 되고 고객 B로 양성을 시키죠. 스몰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극소수가 메가 인플루언서로 분류가 돼요. 예. 그래서 고객 A를 B로 양성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가끔 고객 X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전에 다점포 대표님이나 뭐 서별님이라든지 옛날에 뭐 예전에 궤도머니 지금은 이제 사업하고 있죠. 황당현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메가 인플루언서들. 뭐 릴스해커 뭐 이런 분들인데 어 근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는 카페에서 인제 기거스 커뮤니티로 저희가 옮겼지만 기거스 커뮤니티에 보면은 고객 A가 B가 되어 가는 이제 그 서사들이 계속 컬럼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공개 거기에선 안 올라오고 주로 이제 이런 여기서 올라옵니다. 이게 보이시죠? 저희는 이제 안에서 하고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뭐 콘텐츠 저널링도 올라오고 뭐 사업 일기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올라오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그 양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가 B가 되면 A 그랜드 호감이 있고 얻은 게 많겠죠, 이분들이. 예, 저희가 고접점 컨설팅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어젠가 그제도 5년 전 컨설팅 대표님이 갑자기 컨설팅을 스튜디오 매트 신청해 가지고 이수정 대표님하고 지금 되게 돈을 많이 와 지금 그분 지금 한 10억 빚을 졌다가 10억 이상 모은 것 같거든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와요. 고접점 컨설팅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자꾸 나보고 100억을 가라는 거야 씨. 아니 내가 100억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 뭐 "아 그래야지 나한테 알려줄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5 년 3 년, 4 년, 5년 동안 호감이 있는 거야. 실제로 뭐 BTS가 뭐 했다니 해서 뭐 서현 대표님 같은 경우 옛날에 서현 대표님, 서현이 대표님 많아요 여기에. 그 사람도 저한테 계속 그때 왔었고 불과 한 달, 2달 전에. 예. 그러니까 요 정도 고객 생애 가치가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하이 티켓 퍼널 트렌드입니다. 예. 그래서 광고비가 없는 고접점 마케팅이 실현되는 과정을 인제 보여드릴 거예요. 예. 19 년에 시작했으니까 6 년, 7년 됐죠, 7 년. 예. 이제야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막 문익점이라고 할까 막 약간 뭐라고 할까 항상 좀 빨라. 원래 빠른 사람들이 트렌드를 너무 빠르게 잡으면 망하거든요. 신기하게 망하진 않은 희한한 캐릭터인 겁니다. 예. 전 좀 시대 트렌드를 좀 너무 빨리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온 겁니다, 인제 하이 티켓 퍼널 트렌드가. 저희가 인제 고객 1 단계로 보면 고객 한 명당 생활치 최대 5년 이상으로 만들죠. 예. 이게 수익인지 후기가 보면 막 3년 전 대표, 5년 전 대표 막 19 년에 받은 대표 아직도 지금 오늘도 내가 디자인 맡겼었는데 이걸 처음에 코칭한 사람이 아직도 저하고 막 일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아무튼 어 처음에 제가 어떤 취급을 좀 당했냐 6년 전에. 이 모델을 지식업 최초로 말로 아닌 실제로 구현하고 있어요. 진짜 평생 코칭을 하고 있을 때 주변의 강사들이 미친놈이라고 했거든요. "야 너는 사업을 모른다. 난 그냥 했어요. 그냥 난 이렇게 생겨 먹어 가지고 그냥 할랜다." 근데 이 모델은 현재 미국에서도 각광받는 모델이 됐죠. 예. 극단적으로 6 년 뒤에도 오고 막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제 혼합형 모델인데 저희가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게 강의가 아니에요. 이제 무료 강의에서 그냥 강의를 다 해요 제가. 그 책도 그냥 다 줘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뭐 숨기는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오면 알려주는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봐서 되지도 않죠. 이게 저도 이거 가끔 보면 책을 읽는데 '아 좀 너무 어렵네.' 막 이런 게
나 이거 책을 읽다가 이 하이티켓 퍼 책을 내 거를 읽다가 막 좀 압박감을 받아. 너무 많다. 막 이거 언제 다 사람들은 적응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다 방출을 해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지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이게 다 어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체득된 경험에서 나오는 이 글들이라서.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1:1 코칭을 하고 일 주일에 한 번 1:1 코칭을 하고 그룹 코칭으로 또 똑같은 걸 다뤄. 그리고 화요일 스터디가 내일 또 해. 거기에 또 코칭을 해. 항상 갖고 막 3 번을 입체적으로 코칭하는 거죠. 예. 그 코칭에 오면 사실은 제일 베스트한 코칭이 뭐냐면 막 혼자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내 입을 막아 버리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해서 요즘엔 입을 막는 분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제가 좀 심심해. 내가 좀 까 줘야 되는데 깔 수가 없어. 뭐 그런 것들이 속출하니까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그 다면적인 그 호남 모델이다 이게. 예. 강의가 아니고 강의는 그냥 보고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고 뭐 들어와서도 내 유튜브를 보고 다 못 보기 때문에 보고 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코칭을 반복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하고 또 이 다면적으로 내면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다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는 하위 고객을 잘 타겟을 하지 않아요. 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예. 예 프리미엄이고 우리는 프리미엄이고 그 시장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 시장의 상위 25% 고객만을 타겟으로 똑똑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기존 마케팅 고객을 육성하는 것보다 육성도 있겠지만 지금도 육성하는데 사실은 외부 사람 잘 안 보잖아. 거의 구전이지 저희는. 예. 시장상 25% 고객만을 정밀 타겟하는 겁니다. 예. 네 번째는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초고가치 무료 리드 마그넷이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퍼널이. 그냥 핵을 날리는 거야.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책에 공감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사업 경험이 없으면 진짜 뭐 해괴망측한 말인데 사업 경험이 한 10년 차 정도 됐다. 5년 차 됐다. 그것도 진하게 막 당해 봤다. 그러면 공감할 수밖에 없어 이걸. 예. 그래서 진단 오기 전에 엄청 초고가치 무료 리드 마그넷을 딱 추적하는데 책을 4 권이나 주죠 제가. 좀 있으면 5권 될 것 같은데. 다 읽지도 못해요 대부분 보면. 다 읽은 사람은 이제 그 상위 25% 겠죠. 그리고 거의 선발 시스템이에요 선발. 가격도 가격인데 들어오기도 힘든 게 딱 1:1 로 이번에도 누구야 저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 한 명 있지. 아직 사업 시작 안 해서 저 폴라님 같은 분들. 좀 와 그냥 와도 돼. 뭘 이렇게 어려워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말하다 여기로 간 거야? 아무튼 이 1:1 을 딱 만나자마자 우리는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가 서로 알아. 뭔 말인지 알죠? 예. 바로 그냥 그 종족을 걸러내는 신기한 컨설팅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이건 미친 거다. 이건 나랑 너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약간 논란이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진단 오려면은 한 이틀은 투자하셔야 되죠, 제대로 쓰려면 그거를. 예. 그래서 시간을 한 10 시간 이상은 저한테 투여를 해야지 나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되게 그 벽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소 인력으로 합니다. 최소 인력. 제가 4대 보험자가 없어요. 4대 보험자가. 저 혼자라서 그 법인카드 쓸 때도 이번에 식비 좀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나 혼자라서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최소 인력으로 최대 이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까를 고민을 해요 저희가. 예. 예전에는 뭐 12 명까지 올려보고 막 되게 크게 가 보려고도 했었는데 저하고 적성에 좀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직원을 두지 않고 파트너 대표들과만 수입 배분으로 움직이죠 저희가. 예. 그다음에는 고객 유지율이죠. 고객 유지율이 그 지속적인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그 닫히는 구조예요. 약간 비트코인처럼. 제발 내년에 좀 닫혔으면 좋겠는데 제 CEO 연합 대표님들의 수익 구조와 내 수익 구조가 이제 대등할 쯤 됐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닫힐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채용이에요, 채용. 채용 시스템이에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 수평적으로 저희의 우호군들을 지금 거의 900 명이 넘었으니까 한 1000명 이상을 깔아 놓고 거기 극소수 한 5 명에서 10명 사이가 그 안에서 사업을 되게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약간 허브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고객 확보는 '아 이게 무료가 맞아?' 정도의 아주 큰 가치를 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예. 고객이 거부할 수 없는 무료 오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는 막 그 무료 강의에서 계속해서 뭔가 감질나게 막 그것만 했다면, 예전에 제 무료 강의가 약간 상위 버전이었는데 그냥 강의를 다 풀었어요, 무료 강의에서 3일 동안. 그냥 그게 본 과정이야. 근데 본 과정에서 코칭만 하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막 이런 데서 많이 해요. 막 이만가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보면은 인제 막 럭셔리 같은 빌라에서 무료 마스터마인드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하기도 하고, 오피스를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알렉스 오모지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들거든요, 알렉스 오모지 같이 일하는 걸 보려면. 예 1대1로 그런 것들을 고접점 퍼널로 세팅해 놓죠. 그리고 잘못된 레버리지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라든지 큰 팀이라든지 대규모 퍼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진을 많이 깎아 먹습니다. 그게 제가 4억 올려 받고 12 명, 14명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거의 뭐 매출을 다 고정비로 다 털어냈다고 봐도 돼요. 미쳤었죠 제가. 예. 그래서 그 최소 사무실 지금도 제가 월세가 50만 원짜리로 바꿨고 1,300 에서 50 으로 바꿨어요 내가. 예. 그래서 고정비 최소화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한 파트너들, 그러니까 뭔가 뭐 4대 보험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 그런 것들을 세팅해야지 인제 고접점 퍼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퍼널을 내가 6년 동안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네. 사실은 이 퍼널 얘기만 하기에도 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이 퍼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적인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마인드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1 장. 음. 우선 여기서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깊게 나오지 않아요, 하이 티켓 퍼널에서는. 이게 1인 기업가 성공 법칙이나 사업 프로세스 워크북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참고해 보시고, 우선 여기서는 좀 심플하게 다뤄요. 에너지가 좋아지면 돈이 생긴다. 예. 예. 바로 중요한 게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바뀌기 위해서는 부하율이 많이 제거가 돼야 되고 뭐 쇼폼 중독도 많아요, 하여튼.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하겠는데, 하여튼 에너지가 좋아야 된다. 에너지가 좋게 밝히시기 시작하면 저희가 A 그라운드에 오면은 표정을 바꿔 버리거든요, 제가. 진짜 표정이 바뀌어요. 인상도 바뀝니다, 진짜. 에너지가 좋게. 그러면 가치가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먹여서 신용을 쌓고 세일즈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설계해 놨어요. 또 하나는 제가 많이 느꼈던 건데, 2 0 0 원대랑 5 0 0 원대 했을 때 가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뭐 제가 20억 넘게 매출을 올렸을 때예요. 그때 사옥 있을 때 고객이 막 돈으로 보였거든요. '아 이번에 이거 한번 땡겨 가지고 뭘 해야겠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어 직원 먹여 살리려고 막 강의를 뛰고 있는 뭐 희한한 거였습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더 순수익이 높아질 땐 뭐냐면, 힘 빼고 편안한 에너지 전달하고 '굳이 계약을 안 해도 된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거다.' 하는 때 계약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건 시크릿 원리하고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100억 찍을 거야. 1,000억 찍을 거야.' 목표를 승계하는데, 올바른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매출과 자본만 쫓는데, 저도 일시적으로 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적성에는 맞지 않은, 그게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적성에 맞지 않아서 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괴를 시작한 거죠. '나는 도대체 뭘까?' 하다가 지금은 어떤 거가 목표냐면, 그냥 한 100 명만 만들어 볼까? 한 1,000 명만 만들어 보자. 이 3년 동안 A 그라운드 아니었으면 사업이 큰일 날 뻔했어.
A그라운드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말하고 다니는 사람 진짜 자발적으로 이 끝에 나와 그 사람들 100명이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매출이지 않을까? 거기에 관리에 대한 그 대가가 순이익이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건 제가 발명한 건지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은 책을 봐서 제가. 이게 1위 사고에서 봤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에너지가 좋아야 돼, 우선. 그러면 에너지가 좋으면 가치를 창출하는데 가치를 창출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확도가 높아야 돼. 그리고 친화성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가치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뭐가 나오나? 신용이 나오죠. 시간의 복리를 타서. 시간이 많을수록 신용을 많이 쌓을수록 세일즈를 살짝 가미를 해야지 또 돈이 나오죠. 예. 그래서 결과가 돈이구나 이거에.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만 쫓는다. 예. 근데 좋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습관을 잡아야 돼 사실. 인간관계를 쓸데없는 인간을 좀 잘 따라해주고 이래서도 내가 고레버리지 활동에만 집중하고 뭐 가계부를 써면서 재무 시스템을 하고 쓸데없는 거를 내가 비출하고 있지 않나를 하고 또 건강도 운동을 계속하면서 에너지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것들을 부하유라고 합니다. 예. 습관의 전략화와 부하유. 이거를 제거합니다. 이후에 잠재의식 속에 왜곡된 생각 시스템 교정하고 그걸 다 날려버리는 게 존재긍정이고 그게 존재긍정은 내가 태어난 게 완전히 기적이라는 걸 깨닫는 그 느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제 감동이 또 올라오거든요 제가. 진짜 결혼하기 싫으셨을 텐데 결혼해 주셔서 제가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상 이하가 없어요. 그럼 감동이 막 옵니다. 그럼 유전자가 온이 돼요. 그게 유전자 혁명에 나오는 거야. 예. 지금 이 책들은 수백 권의 책들의 내 경험과 융합된 책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감사 중을 마음대로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유전자가 온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좋아져. 예. 그렇게 되면 비로소 좋은 에너지가 세팅되고 가치를 폭발적으로 쌓을 수 있게 되죠. 목표도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몰입할 수 있게 되죠. 목표에 집착하고 열심히 노력할수록 우주는 덜 협조합니다. 덜 협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엔 물리적 영역보다 우리는 정신적과 영적 영역의 정복을 먼저 하라는 거고요. 하이티켓 퍼널에서도 이 에너지가 에너지 세일즈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결국엔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은 정신적, 물리적, 뭐 영적의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레버리가 가장 낮은 1차원적 영역이에요. 예.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일의 양을 늘리거나 하는 것만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우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사업은 믿음의 영역에 가깝고 신념의 영역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진짜 믿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월 1억을 버는 건 너무 당연해. 이건 존재급의 영역이죠. 평생 돈 내고 받지 않는 방법. 연 10억을 버는 사업가라고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목표를 미리 보지 못하면 물리적 달성에도 실패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저희는 비전 선언문과 미래 실물 기사로 해결해요. 저의 10년 뒤 비전 선언문에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받는 한 명당 그것이 현실화돼 있고 실제로 이건 알렉스 호무제가 1억 정도 받아요. 1억에서 2억 정도 받아요. 예. 근데 저는 그 미래를 현재처럼 10분의 1 가격으로 그냥 할인 가격에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참 미래에서 온 사람이에요. 지금 할인가를 때리고 있다고요. 예. 그 원하는 현실이 아직 달성하지 못했죠, 저도. 근데 이미 달성했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달성했다는 미친놈이 돼야 돼요. 그 아우라로 느껴져야 돼. 지금 하와이 포시즈 호텔에 난 있다니까 진짜. 나는 그냥 나만 믿으면 돼. 그분들은 당신들은 못 믿어도. 아무튼 끊임없이 목표를 쫓는 행위는 물리적 영역에 갇히는 것이니까 오히려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고 저는 몸이 망가졌었어요. 예. 그 영업이 가장 잘 될 때 보면 고객이 필요하지 않을 때예요. 강요도 없고 설득해야 되는 압박감도 없어요. 예. 이미 계약을 따냈다고 느꼈을 때 또 잘 되더라고요. 예. 뭐 요즘엔 세일즈 콜을 제가 하진 않지만. 예. 그래서
지금 저가 지금 방금 말한 그 아우라처럼 자기 확신을 구축해서 현실을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는 어떤 사업가야. 나는 얼마를 벌 거야."라고 말해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충분히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 자기 확신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자기 확신이 떨어진 사람은 타인 확신도 떨어져요. 제가 타인을 잘 믿는 게 제가 순수성이 좀 있거든요. 이게 좀 세 보이시겠지만 사실 좀 바보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구를 잘 당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타인을 믿는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어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자기를 의심을 하면요. 나도 좀 지쳐요. 계속 그리고 자꾸 믿어 달래요. 자기는 안 믿는데 자꾸 믿어 달래요. 아니 내가 믿는 거는 에너지를 주는 것뿐이지 당신이 당신을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지친다고 타인을 계속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믿고 있으면 좀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10년 뒤 하와이 포시즌 호텔 앞에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으면 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월 1 억에서 2 억짜리 코치 12명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그 진짜 순수하게 좀 믿어 보라는 거야.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내가 말이 들어가. 말이 안 통해.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통해. 내가 "이런 거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인제 돈 무이게 막혀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대표님 맞을까요?" 막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믿지를 못하니까 코칭이 안 들어가는 거지. 순수하게 믿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면 또 내가 또 그렇잖아. 씨 그냥 안 믿어주는데 어쩌라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얘네들은 나를 못 믿을까?' 보니까 습관들을 지키는 거에 대한 것들을 자기 확신을 못 올리고 있대요. 내가 정리정돈을 잘하든지 운동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건강 관리를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 습관을 계속 갖고 있다든지 저널링하고 가계부서 습관 있죠.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말에 대한 신뢰를 확립해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한 확신이 되게 높은 것이냐를 봤을 때 저는 매주 강의를 했어요. 매주 코칭을 했고요. 그걸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7년 동안요. 단 하루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옛날부터 그랬지만 더 확신이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냥 즉시 실행합니다. 우주가 이자를 쌓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기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단톡방에서 계속 아주 작은 거에 칭찬을 하라고 하는 게 나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어기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그럼 남도 못 믿어. 예.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배우는 거야. 음.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키는 연습부터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이행할 때마다 더 신뢰를 보내거든. 예. 자기 신뢰성이 여기서부터 쌓이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숏폼을 보기 시작하잖아. 숏폼 나중에 나올 건데 숏폼을 보고 있으면 이것도 안 돼. 자꾸 신경회로가 박살이 난단 말이야. 예. 아무튼 이게 할 말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에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아는 거지. 우주의 원칙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그게 모순인 거야. 결국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이코사이버네틱적인 3 주차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현실을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음.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A그라운드 와서.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믿어 보세요. 막 믿어 보세요."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런 그 시스템과 구조를 계속 하니까 요즘에는 와 또 부러워 나는. 내가 2019 년에 돌아가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 2026 년에 2017 년에 내가 가 가지고 좀 얘기해 주고 싶어. 이거 삽질 좀 그만하고 너 행동하는 거 좋는데 왜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말해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저한테 코칭을 받는 사람들. 예. 제가 놓친 10 년을 다 싹쓸이해서 막 6 개월 만에 없애 버리니까. 뭐 길면 1년 안에 없애 버리니까. 예. 다음으로 가서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요. 저를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정작 비즈니스 성과를 움직이는 일을 저는 많이 안 했습니다, 사실. 저는 코칭을 받는 사람한테는 좋았을 겁니다. 5년간 1대1 코칭에만 신경 썼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세일즈 방에다 얘기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조금 툭툭 납니다. 1대1 코칭에만 신경 썼어요. 근데 사실 제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세일즈에 집중해야 되고요. 유튜브에 집중해야 돼요. 예, 이거 깨달은 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1억 정도 매달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아 나는 그냥 코칭해 가지고 구전만 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독자가 지금 겨우 8,000명 이제 됐다. 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내가 5,000명을 뚫은 적이 없거든요. 채널을 총 3 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저는 시장이 안 없어지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고레버리지 활동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80%를. 예. 전 너무 코칭에만 집중해서 지금 코칭을 좀 떨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시스템으로. 예. 하긴 하지만 좀 더 빠르게 끝낼 수 없을까 이런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 과제를 해 오는 이수도가 높아지니까 제가 크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코칭에서. 예. 그 교육의 고도화죠, 이건. 예. 예전에는 막 2 시간씩 싸우고 그랬어요. "이건 여기잖아. 여기로 가야 되잖아.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아주 고상하게 끝납니다. 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대표님. 미친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갑니다. 뭐 가끔 한두 명은 있지만. 아무튼 고레버리지 활동이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저는 세일즈와 유튜브였는데 그걸 방치했습니다, 사실. 뭐 재능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8,000명을 진작에 넘어야 쓴 사람이 5,000명에서 막혀 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 단기적 손실을 어떻게 하면 감수해야 되냐. 예. 제가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아꼈죠, 사실은. 유튜브에 좀 돈을 아끼고. 하여튼 많이 희한한 데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유튜브에 좀 세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스레드도 투자를 해서 저가 쓰지 않아요. 예. 자동화 CRM까지 모조리 레버리지 했어요. 예. 성장을 원한다면 단기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이것들을 진짜 결과가 구체화돼 있다면 결과가 지도화돼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익숙한 일에 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일시적 수익 감소를 견디려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역행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고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레버리지 활동에 집중하려면 제가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요. 지금은 진짜 논팽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오늘은 책을 3 권이나 읽었어, 내가. 아. 왜 오늘 특히 월요일하고 일요일을 거의 쉬다시피 하는 거죠, 제가. 월요, 일요일은. 그러면서도 고레버리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주 7일 코칭만 했다니까 진짜 내가 그게 좀 필요하긴 했지. 내 내공을 올리는데 필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스케줄 최적화 시스템이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1대1 코치 너무 집중해서 유튜브 기획할 시간 없고 시스템 구축할 시간 없고 영업 관리자 관리할 시간 없고 내 뭐 잡무 처리할 시간도 조차도 없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스케줄 슬림을 얼마나 잘하냐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근데 그거를 너무 처음부터 막 효율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공이 필요하니까. 내공을 올릴 시간이 충분했다면 저는 차고 넘쳐 가지고 옛날부터 했었어야 하는 걸 지금 너무 내공만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공이 코칭 내공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자만이 아니라 진짜 이 7년 동안 한 14 시간씩 한 거잖아요, 제가. 1만 시간을 훌쩍 넘어서 한 5만 시간은 되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어느 순간에 스케줄 슬림화를 했었어야 했는데 못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법칙입니다. 80% 일이 우리가 저는 유튜브와 세일즈인데 유튜브와 세일즈. 예.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구전에 나오는 거는 코칭이고 코칭은 지금 구전에 나오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와 세일즈. 예. 결국에는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천재성, 영역, 식별화 나머지를 레버리지 해야 되는데
저는 코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컨텐츠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30 대는 좀 잘했다고도 보이긴 하는데 40 대가 되니깐 거의 고자 수준이 됐어요, 고자. 그래서 20대 분들, 30대 분들을 제가 채용을 해서 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을 융합하고 학습해서 적용하는 일을 제가 천재성을 보여요. 사람을 연결하고 코칭하고 강의하는 일에 천재성이 있죠. 반면에 재무 진짜 젬병이고 자동화 제가 그 흔한 클로드 코드를 만져본 적도 없고 어 SNS 막 릴스를 한 번도 띄워 본 적이 없어. 어. 소질이 없어요. 어. 하지만 이런 본질 같은 거 있죠. 기획 같은 건 잘해요. 근데 어그로 막 쿠킹 막 진짜 못해. 예. 근데 이걸 못한다고 막 너무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더 강화하고 내가 못하는 거를 진짜 전문가들 나하고 소울이 맞는 사람 와 가지고 아웃소싱하라는 겁니다. 예. 콘텐츠 기획은 절대 레버리지만 하면 안 돼요. 기획은 당신이 해야 돼요, 당신. 이번에 제가 브이로그 이것도 제가 한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내고 구현을 PD님이 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 제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잖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야 이거 진도 12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책? 젠장. 아씨 41 분이야. 모르겠다 나도.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서 할게요. 중요한 뭐 얘기야 이번에 콘텐츠 기획이 나온 건데 여러 가지 브이로그 채널이나 외국 채널을 보다 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막 되게 삶이 플렉스된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 안 맞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뭘까 보니까 하루 종일 말하는 거더만.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 컨셉이 이번에는 완전히 나온 건 아니야. 이번 제대로 나올 거는 뭐냐면 그 중간중간에 지금도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카메라를 켜고 있거든. 중간중간에 진짜 제가 이걸 내가 말했다고 하는 정도로 좀 진짜 미친 인사이트를 줄 때가 있어. 이거는 내가 약간 신들림 막 뭔가 말할 때 그게 나와. 그거 포착해야 돼. 그거 포착하면은 이게 콘텐츠로 딱 꽂힌다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주로 말하는 거 있죠. 코칭하는 거를 브이로그에 담는다. 이거를 제가 기획을 한 거죠.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막 저기 가 가지고 막 저기 여기저기 가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약간의 그건 감이 되더라도 메인은 내가 말하는 진짜 죽이는 말을 있죠. 그게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제가 코칭하다 보면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막 이게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담을까 이거의 기획이었어요 사실. 콘텐츠 기획이. 나다운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도 콘텐츠가. 그래야지 조회수가 안 나와도 나하고 맞는 고객이 꿈의 고객이 끌려도는 고접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도 명상을 한 2번 했는데 앉아 있다가 한 10분 명상 이런 거 틀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저는 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이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 좀 설교 듣다가 자꾸 아이디어가 나와서 설교 듣다가 자꾸 사업 기획이 나와요 제가. 그래 가지고 이완 상태에 빠질 때 저는 사업 기획을 좀 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아까도 얘기했죠. 습관은 아까 좀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어. 음. 이 습관의 핵심만 얘기해 드리면 이런 것도 있죠. 세일즈 루틴, 출퇴근 시 강의 보기 루틴, 운동 루틴 다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영어는 제가 못 지키고 있네. 앱이 너무 지루해 가지고 못 하고 있어. 어. 부하율에 오해. 이게 부하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배워서 아시겠지만 에너지는 희소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력학 제1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쓸데없는 데 에너지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와 세일즈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코칭만 하고 있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목표에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와 세일즈라고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거는 모든 걸 쏟아다 부어야 되거든. 고통을 즐겨야 되고 200% 해야 되는데 우리가 딴짓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부하율 올해가 보면은 딴짓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목표를 못하게 부하율이 높아서가 이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 아니야.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목표에 적합한 활동이라면 200% 올려도 돼.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 힘이 한 방울 남아 있으면 다 써야 돼. 쓰러지거나 역경을 만나면 또 일어나야 돼. 음. 그 부하율을 내 목표에 적합한 활동이고 고 레버리지 활동이라고 정해 놨다면 저 레버리지 활동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고 레버리지 활동 200% 하는 거야 돼. 그럼 역경을 만날 거야. 꼭 에너지를 다 써 버리면 일어나. 그러면 사명 에너지가 있으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럼 더 똑똑해져. 그리고 계속 실패하고 실수할 거야.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실패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뭐 옛날 대표님들 가끔 코칭이 와서 근데 대표님 왜 이렇게 사무실이 좁혀졌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고 싶었어요." 막 그러는데 저는 별로 망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를 좀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회적 기준에서. 저는 별로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패라고 느끼질 않아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실패라고 느끼질 않는데 그 외부의 사람이 막 불쌍하게 봐면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면 본인이 실패가 불가능한 사람이 돼 버린 거야. 불사조가 돼 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부하율 가지고 핑계 대지 말고 어 아니 그걸 걷어쳐야 되는데 부하율이 높아서 이걸 중요한 걸 못 하겠어요라고 그러면 핑계잖아 이건. 예. 그래서 사명에 관련된 일은 부하가 아니에요. 갈아 넣으세요 그냥. 유튜브 찌하면 뭐 밤을 새세요 그냥. 예.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는 다른 고통이 왔거든 사실은. 이거는 이미 끝난 고통이야.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에고가 센 사람은 제가 마스터를 했어. 이 고통 속에서. 와 미치겠더라고. 막 설득이 안 돼 이 사람들. 이걸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왜냐면 왜 그런 구조로 사는지 연구했고 싸워가면서 극복한 걸 집요하게 다 파고들어 가지고 해결하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실패하기 힘들겠구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까지 발견하게 만들었잖아. 근데 또 신기한 요즘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 이거. 아 갑자기 빡치네. 어. 이거는 했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 고통이 또 왔어.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인간관계 마스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 이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멍청해 보여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극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되게 신기한 캐릭터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거든. 요 사람들 어떻게 내가 마스터를 할까 지금 고민이. 그래서 되게 유하게도 해 보고 막 소리도 쳐 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스터가 안 돼요 제가 이분들이. 아무튼 또 이게 또 마스터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서 어 부하율을 적응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하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라. 이해가 되죠? 어. 그래서 부하율 4 가지 영역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특히 부하율에서 4 가지 영역 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보면 인간관계하고 특히 일보다는 재정에 있더라고요. 일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재정이 중요하더라고요, 인간관계 플러스. 이번에도 사례가 있어요. 재정 부하가 풀리니까 그것도 생각지 못하게 우주님이 도와주는 수준으로 풀렸거든요. 어 46 개 대표 중에 1 명이. 갑자기 이 일이 막 미친 듯이 잘하는 막 CRM을 막 뭐 하루 만에 만들고 막 이런 느낌을 만드는 거죠. 예. 부하율의 재정 상태를 인수분해 다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인수분해.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음. 결론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소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명에 연관된 그 고레버리지 활동을 부하로 치면 안 됩니다.
예. 원싱이에요 그건. 그건 몰빵 200%막 가야 됩니다. 예. 그걸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서 좀 따온 건데요. 너무 A 그라운드랑 똑같은 책이라 가져왔어요. 여기는 사람의 모든 행동은 환경에 존재하는 이미 그에게 가한 충격으로 발생한 반작용이다. 그는 자신에게 행동이 가해질 때만 행동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행동하는 자가 될 때 그는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작용 반정으로만 하는데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는 환경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환경이 좋은 편에서 속해서 자랐거든요 사실은. 제가 8 학군 출신에 제치동에서 학교를 다녔고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데 면학 분위기도 좋아. 일진이 없어. 근데 난 일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진이 있었다긴 하더라고요. 쪼끔 나는 그냥 일진이라고도 쳐 주질 않았어. 내가 안양 출신이라 안양에 살다가 대치동을 왔기 때문에 대치동 살다가 안양 갔다가 대치동인데 아무튼 나는 여기는 너무 착한 애들만 있는 줄 알았어. 아무튼 거기서 꼴찌를 한 거야 저는. 꼴찌였던 것 같아. 꼴찌가 확실해. 미달라는 지방 대학교를 갔어. 그게 뭘까요? 저는 환경은 좋아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환경만 바뀐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시스템과 뭔가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업은 똑같던 거예요. 그냥 사업가 모임에 가거나 뭐 이걸 하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 절대요, 절대. 예. 사업가 커뮤니티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절대 강남 8 학군에 있다고 공부를 잘합니까? 저처럼 공부를 뒤지게 못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커뮤니티에서 사교육비만 축내는 거죠, 저처럼. 예. 그 커뮤니티에서 환경 세팅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요. 절대 안 돼요, 대표님들. 어. 더 심한 분은 뭔지 알아요? 혼자 할 수 있대. 와 미쳐버려. 혼자 할 수 있다고 믿기로 해요. 왜 못할까요? 아니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재, 사업은 전혀 재능이 오니까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재능이 없어. 우리가 무슨 박태환처럼 수영 선수를 할 수 있어. 사업도 그거랑 비슷해. 걔네들은 시골 저기로 가도 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벌써 몇 년 동안 직장에 붙잡혀서 되지도 않는다면 그건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 환경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A 그라운드를 창업하고 거의 8 년이 돼서야 진짜 환경 시스템을 이제야 구축한 거야. 스탠포드 챌린지도 벌써 1-2년 돼가 묵힌 시스템이에요. 예. 어딜 간다고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딜 간다고 바뀔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만든 거라고 이게. 3회 법칙 들어오고 막 조장 시스템 들어오고 뽑는 것부터 나랑 소울 맞는 애들 뽑고 컨텐츠서부터 해 가지고 될 놈 뽑고 가끔 안 될 놈이 들어와도 될 놈이 바꿔버리는 그런 시스템.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신하면 안 돼 자기를. 예. 천재면 여기 와서 물어 강의도 안 듣고 있겠지. 벌써 바쁘시겠지 천재시면. 천재가 있긴 있습니다 사업에. 저는 음 둔재라서 바보 수준이라서 이걸 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실패에 통과한 일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분도 신념이 있었어. 콘텐츠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 저는 이 신념에 동의하지 않아. 콘텐츠 바꿀 수는 있는데 그 강력한 환경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 사명인데. 근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채용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언과 대단한 사람들의 조언. 저도 그랬어요. 신념 왜곡돼 가지고 나를 과신하고 직원 12명 뽑고 막 메가스터디 되겠다고 채용하고 외제차 뽑고 난리 났었죠. 근데 어이가 없는 건 이분도 말했는데 저도 알고 있었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난 이걸 알기 때문에 좀 안전할 수도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는데 딴짓거리 할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이 저자도 알고 있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채용 사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매한 봉우리가 되면 아무 말도 안 들어옵니다. 예. 그 우매한 봉우리가 되는 걸 제가 전략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걸 연구한 겁니다. A 그라운드.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에 들어와야지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아 이 사람들. 그래야 내가 안에서 코칭하는 거라든지 안에서 하는 걸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도 막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뭐냐면 퍼블릭 아이템 A 그라운드 비즈니스 계몽 비즈니스 철저하게. 대중 비즈니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버드 사업 같은 거, 하버드 대학교 같은 거 롤 모델이어야 돼. 근데 계몽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막 후킹하고 분노하고 막 탐욕하는 막 이런 걸 하고 앉아 있으니까 죄악 비즈니스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그게 퍼블릭가 잘 힘들게 된 원인이었던 거예요. 예. 음. 저도 똑같았고. 이 소규모 창업을 저처럼 하는 사람한테도 똑같다는 거야. 그때 만난 책이 이제 원칙, 벽돌책. 원칙이 없었구나. 근데 이거를 20년 된 사업자도 못 깨달아. 그리고 원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책 발견해서 원칙 세우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 나 지금 아직도 연습하고 있어. 이 원칙 세우는 거. 피눈물이 날 정도로 안 돼. 네. 피눈물이 날 정도로 안 돼요. 이걸 완전히 체득되는 거는 거의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원칙 메이트 콜에서 하라고 하는 거고 매일 그러니까 코칭할 때마다 뭐 1 년이 지나고 3 년이 지나고 원칙 지켰어요? 1번 원칙 맞나요? 2번 원칙 맞나요? 3번 원칙 맞나요? 이러고 있는 거야. 예. 진짜 어려운 거야. 완전히 새겨져야 돼, 몸에. 체득. 예. 막 죽는 줄 알아야 돼. 원칙 안 지키면 나 죽을 것 같아야 되는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조언자는요, 정확한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사부터 해서 생각이 좀 비슷해야지 조언이 할 수 있습니다. 조언자의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특성, 사명, 원칙 그리고 그들의 사고 구조가 뭔지까지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그들의 엄마, 아빠, 뭐 형제 관계까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자신의 경험으로 조언하면 안 되고 철저히 당신이 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대해서 조언해야 되는데 원칙도 없고 사명이 없으면 내가 조언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삐져를 해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조언을 사업 좀 잘하는 사람한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명이 조언 내가 대표님한테 지금 무료 강의에서 이렇게 조언 준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뭐 조언도 아니고 지금 강의지만 그냥. 혼자 못 해요 이거. 이거 스티브 잡스가 와도 못 해요. 그래서 피어러잉 시스템, 스탠포드 시스템, 메이트콜 시스템, 체크메이트 시스템, 가계부 시스템 개발한 거예요. 단순히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걸 넘어서 뇌에다 칩을 박혀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 말이 세잖아. 되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엄마 같은 사람이. 그럼 그 조언 중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꿔야 돼요. 저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양복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바꿀 수 있거든요. 우선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부터 바꿔 놔요 제가. 그리고 그 바꾼 사람이 다시 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 한 명 겨우 바뀌어요. 사람 원래 안 바뀌어요. 몰라 힘든 게임이에요. 그거를 무슨 하루 코칭한다고 진단 받는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예. 안 바뀌는 거 바뀌게 어떻게든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예. 해고 시스템까지 넣었어요. 빠르게 해고할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 놔야 돼요. 자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그거 몇 몇 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2.45 어디 갔지? 어디 하다 말았니? 예. 돈 벌기 시작하면 요즘에 컨설팅 대표님 중에 한 명도 있었는데 급하게 채용해요. 우매한 보고를 막 올라갑니다. 사무실 비용 500에서 1,000만 원. 직원만 10 명. 나 한 10억 벌었다 친 거지. 어. 아직 근데 사업 1년 차. 와. 그런 사람 있겠지 천재면. 근데 아닐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많다니까. 어. 그러니까 결국엔 스케일링은 우선은 시대도 그렇지만 내공이 많이 필요하고 내 그릇을 키워야 돼.
내 그릇이 안 되는데 저기로 가면 이미 다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알지 못하는 영역이 되게 많아. 내가 그때 막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잘라.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갔다 온 사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아니 대표님 우선 해 볼게요." 그 내면의 뭐는 딱 봐도 레벨이 안 되는데 지금 내면의 거기에는 '나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 우매한 봉우리가 막 싹트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손절 라인 중에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시도할 기한과 목표 설정 없고 눈이 멀었을 때는 빠져나올 장치 없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경쟁심 의사결정 되는 게 그 고객은 없고 타 경쟁사만 있는 거야. 어. 작은 시간에서도 얼마든지 매출 이익 낼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좀 어 안 되는 사업 갖고 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늦게 해고한 적은 없었어요. 되게 은근히 사이코패스 같은 게 있나 봐요 제가. 어. 갑자기 돌변하는데 그게 또 단점이긴 해요. 네. 아무튼 빠르게 해고는 합니다 제가. 네. 근데 늦게 꼭 착한 병에 걸리거나 뭔가 되게 이상한 직원한테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 보면 예전에 제 그 장모님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 막 사채까지 빌리면서 직원 월급을 주는 그런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늦게 레이오프해서 후회한 대표는 많은데 빨리 해고해서 후회한 대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그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그때는 직감을 믿어도 돼요. 예.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저 같은 사람이 6 개월만 세팅해 줘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알아도 당하는 판이 사업판인데 이걸 몰라. 사업 초기에 6 개월간 이런 행동을 절대 할 수 없게 세팅할 수가 있는데 와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건 체득인데 내가 이 무료 강의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음. 아무튼 재무 관리도 똑같아요. 재무 관리도 똑같고 여기서부터 아이고 34 페이지밖에 못 했네. 한 10번 해야겠다. 34 페이지 재무 관리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겠습니다. 혹시 이 34 페이지까지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어 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 명랑한 팬더님은 나가셨네. 어. 또 가끔 팬들이 소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기 이거 녹화본이나 이거 그 뭐야 그 전체 버전 하고 싶으시면 기거스에 어 강의 후기 있거든요. 강의 후기에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강의 후기. 아마 이거는 약간 호흡을 좀 길게 해서 사실 내가 이거 예측은 했는데 제가 쓴 책을 강의할 때는 진짜 할 말이 많아져요 제가. 이게 막 감정이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사실 강의를 안 들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저도 봐도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이 강의를 뭐 VOD를 어떻게 QR 코드 넣어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는데 누가 들어오셨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들. 음. 전율이 이거 후기를 좀 남겨 주시죠. 부전 모멘트, 에너지를 강의로 품 내가 감정이입이 잘 돼. 내가 쓴 책은 한 12 시간도 강의할 수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